자, 인공지능.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, 더 빨리 계산하고, 심지어 지치지도 않잖아요? 뭐 이런 거대한 존재 앞에서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. 근데요,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그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보려고 해요. 만약에 AI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라면 어떨까요? 사실 이 감정에는 이름도 있습니다. 바로 프로메테우스적 수치심이라는 건데요. 우리가 만든 완벽한 피조물 앞에서 창조주인 우리가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. 하지만 바로 이 위축감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면요? 그러니까 관점을 이렇게 바꿔보자는 겁니다. AI랑 속도나 효율성으로 경쟁할 게 아니라 AI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더 또렷하게 들여다보는 거죠. 계산이 얼마나 빠르냐, 얼마나 효율적이냐, 이런 낡은 기준은 이제 버리고요. 대신 도대체 무엇이 우리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는가?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. 좋아요. 그럼 이 거울은 대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? 자, 이제부터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AI라는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인간만이 가진 세 가지 진실이 드러납니다. 바로 유한성, 고뇌, 그리고 책임이에요. 언뜻 들으면 이게 다 단점 같잖아요.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이 지점들이야말로 우리 인간다움의 진짜 원천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바로 유한성입니다. 우리의 끝, 그러니까 죽음이 어떻게 인간만의 강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예요. 보세요.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? 인공지능은 전원을 끄지 않는 한 영원한 현재 속에 존재합니다.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? 우리는 언제나 죽음이라는 끝을 의식하며 살아가잖아요. 바로 이 차이, 이 엄청난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.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걸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불렀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, 이게 우리 인간의 버그나 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삶의 모든 순간을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기능이라는 거죠. 한번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왜 사랑하고 왜 헌신할까요?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이 한정된 시간이라는 압박감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죠. 이건 무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AI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,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이지만 가장 인간적인 가치인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. 바로 고뇌입니다. 참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지만 우리 인간의 의사결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죠. AI는 어떤 딜레마 앞에서 최적의 값을 계산해냅니다. 그러니까 손익이나 확률 같은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가장 효율적인 답을 그냥 산출하는 거죠. 하지만 인간은 어떻죠? 우리는 여러 가치와 윤리 사이에서 고뇌합니다. 이 산출과 고뇌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. 사르트르나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들은 이 불안감을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불렀어요. 정해진 답이 없으니까 그 완전한 자유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아찔한 어지러움인 거죠. 근데 이 불편함이요, 이게 우리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우리가 도덕적인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. 이 문장이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. 레버를 잡은 떨리는 손은 오류가 아니다. 우리가 망설이고 비효율적으로 고민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거, 바로 그게 우리의 선택을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숭고한 도덕적 행위로 만들어주는 성소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. 이건 선택을 내린 다음에 벌어지는 일, 바로 책임에 대한 이야기예요. 이것도 차이가 명확하죠. AI는 그냥 결과를 출력할 뿐이에요. 하지만 인간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. 예를 들어서 챗 GPT가 틀린 정보를 뱉어냈다고 해서 그 AI가 부끄러워하거나 사과하나요? 아니죠.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.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죠. 철학자 폴 리퀘르가 이걸 서사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. 우리가 그래, 그건 내가 한 선택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선택과 현재의 나를 연결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삶의 이야기, 즉 서사를 직접 써 내려가는 저자가 되는 거죠. AI에게는 이런 자기만의 스토리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우리 행동의 무게를 짊어지는 이 책임감이라는 게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증거죠.
생각해보세요. 책임질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? 자,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. AI에게 시간은 무한한 처리 과정, 결정은 계산, 책임은 그냥 출력물일 뿐입니다.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시간은 유한하고 그래서 절박하죠. 결정은 고뇌를 통한 선택이고 책임은 우리가 온전히 짊어져야 할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? 만약 AI가 모든 기능적인 일들을 우리보다 더 잘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의 목적은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?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. 하나는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경주를 계속하는 거예요. AI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.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인간의 길입니다. 더 깊이 공감하고 더 용감하게 선택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.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로 더 깊이 파고드는 길이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에요. AI가 기능의 영역을 정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반대로 존재의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. 우리의 목표는 AI보다 더 나은 계산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.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험하는 것이죠. 어쩌면 우리의 목표는 계산 게임에서 이기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. 이 침묵하는 우주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알기에 아파할 수 있는 유일한 별이 되는 것.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안에서 고뇌하고 사랑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. 그것이야말로 어떤 뛰어난 기계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존엄한 영역이 아닐까요?